네,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제21대 경제대학 학생회 이후의 학생회장 정윤성입니다. 2020 사회과학계열 전공페어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학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전공페어 아동청소년학과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동청소년학과 학생회장단께서 학과 소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발표가 끝난 이후 실시간 Q&A 시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표를 들으시는 학우님들께서는 질문이 있으시면 웨브엑스 댓글을 통하여 남겨주시면 발표가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학생회장단 여러분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소개를 맡게 된 제35대 아동청소년학과 도담 학생회장 박상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아동청소년학과 설명을 맡게 된 제35대 아동청소년학과 학생회 도담 학생회장 문서영입니다. 네, 먼저 그래서 다들 많이 하시는 질문이 아동 청소년 학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아동 청소년 학이란 아동과 주변 사람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응용 학문이 가장 기본적인 배경입니다. 일단 아동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또 그 아동을 기반으로 하는 응용 학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이라는 게 아동 청소년 학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등 인접 학문 간의 연계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동 청소년 학은 아동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그 아동에 대한 연구는 아동에 대한 교육, 아동에 대한 심리 발달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접 학문과의 연계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아동 청소년의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실천 지향의 학문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아동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학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천 지향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동 청소년 학은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대비하여 건강하고 창의적인 아동, 청소년의 발달과 심리를 이해하고 발달 경향을 예측하며 교육하고 다문화의 이질성의 회복을 위한 학문입니다. 또한 유아교육의 문제, 아동 청소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문제, 각종 장애 아동의 치료와 중재의 문제 등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학문으로 전망이 매우 밝은 분야 중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과 교수님들을 소개드리자면 저희 학과는 6개의 분야가 있지만 5개의 분야에 담당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시는데요. 최인수 교수님 같은 경우는 영재성 및 창의성 교육, 긍정심리학 등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양희 교수님께서는 아동 청소년 임상 및 상담, 그리고 아동 인권과 권리 등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현은자 교수님께서는 아동 문학 및 미디어, 그리고 그림책 분야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송하나 교수님께서는 아동 청소년 심리 및 발달 분야를, 성주영 교수님께서는 영유아 교육 및 보육 분야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네, 전공 세부 분야 및 로드맵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동 청소년 심리 및 발달 분야에서는 발달 심리학, 아동 발달, 영아 발달, 부모 자녀 관계, 아동 행동 지도, 정신 건강, 청소년 심리학 등의 과목이 자주 개설됩니다. 그리고 아동 미디어 및 문학 부분에서는 아동 문학, 아동 문학 교육, 아동 미디어 교육, 언어 지도 등이 개설되는 과목입니다. 영유아 교육 및 보육 분야에서는 유아 교육론, 보육 교사론, 유아 교육 과정, 놀이 지도, 부모 교육론 등의 다양한 수업이 개설됩니다. 영재성 및 창의성 발달 부분에서는 창의성 발달과 교육, 사고와 창의성, 아동 심리 측정, 긍정 심리와 재능 발달, 영재 교육 등의 과목이 개설되고 있고요. 아동 청소년 임상 및 상담 부분에서는 아동 임상 심리, 아동 안전 관리, 아동 상담, 아동 치료법, 특수화 교육론 등이 개설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는 아동 권리와 복지, 아동을 위한 사회운동과 변화 등이 개설되는 과목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저희 학과 로드맵이고요. 생각보다 개설되는 과목이 많아서 본인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든 간에 굉장히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그 다양한 수업을 들음에 따라 자신의 진로와 전공 분야를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직 과정 및 자격증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과에서 크게 딸 수 있는 교직 과정 및 보육교사 자격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유치원 2급 전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는 교직 과정으로 유치원 2급 전교사 자격증이고 매년 11월 중 신청하여 3학년 1학기 개강 이전 결과를 발표합니다. 총 3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 보육교사 자격증은 해당 과목을 이수하고 6주간의 실습을 마치면 인원 제한 없이 또 신청할 필요도 없이 모두가 딸 수 있는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발달 재활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졸업생 진로도 굉장히 다양한 곳으로 많이 퍼져서 현재 선배님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요. 국제아동복지 분야에서는 국제아동기구위원, 아동 관련 국제산하정책기관 공무원 등으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심리 분야에서는 청소년 상담사 및 지도사, 아동 관련 연구소 연구원, 발달심리 치료사 등을 할 수 있고요. 아동 청소년 교육 분야에서는 유치원 2급 전교사뿐만 아니라 사회교육 전문 요원, 그리고 영재, 창의성 교육 전문가 및 영재지도 선생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미디어 문학 분야에서는 아동 도서 및 방송 작가, PD, 제작 활동 등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 교구 교재나 개발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콘텐츠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 임상 분야에서는 병원 및 특수화 분야에서 전문기관 치료실에서 일할 수도 있고요. 보육 전문 요원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발달 중재, 인지학습, 사회성 훈련 등 프로그램 등에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진단 및 치료를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4개를 추려서 저희가 간단한 Q&A를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로 아동 청소년 학이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학은 아동이 성인이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원인을 알며 이러한 재반의 지식을 활용하여 아동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학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의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고 여러 응용 교과를 통하여 아동의 긍정적인 변화를 지도하는 방법론적 지식들을 깨우쳐 궁극적으로 아동에 국한하지 않고 인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쌓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문입니다. 다음으로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가 유아교육과랑 무엇이 다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유치원 교사가 되는 것은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에서 진입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길 중 하나이고 교직 이수 과정 또한 마련되어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아동청소년학과에는 영유아 교육 및 보육 분야를 포함해서 총 6개의 세부 분야가 마련되어 있어 심리발달, 복지, 임상 및 상담 등 매우 다각도에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아동과 청소년은 인간으로서 보편적인 특성에 더하여 그들만의 고유한 요구사항을 가지는 매우 독특한 존재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아동과 청소년의 특수한 요구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면 어떠한 학문이든 아동 청소년학과 연결고리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부터는 제가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들어오는 질문에서는 그렇다면 아동 청소년학과 전공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동 청소년 시기에 인간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아동 청소년에 관한 모든 영역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생각하는 유아교육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발달 심리학, 청소년 복지, 미디어, 영재성, 아동 임상 및 상담까지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기관, 부모, 가족, 나아가 사회 전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진로로 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가지고 계실 수 있는데요. 배우는 분야가 다양하듯이 진로 또한 굉장히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나 보육교사가 되는 학우들도 많이 계시지만 교육 전문가, 미디어 출판 기획 작가, 교육 프로그램 교구 제작자, 기업 내 아동 청소년 상품 기획 및 마케팅, 아동 발달 전문가, 복지 전문가, 관공서 내 공무원, 정책위원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특정한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아동과 청소년의 특수한 요구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면 어떤 학문이든 아동 청소년학과 연결고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학과에 계시는 송하나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 교수님께서 저희 학과에 대한 조언을 한마디 해주셨는데 그것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시대 아동 청소년기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셨는데요. 4차 산업시대에는 흔히들 말하기로는 IT와 스마트 분야의 직업이 유망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런 만큼 실제 인간 적응의 문제를 다루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더욱 필요한 시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많은 학우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듯이 그런 코로나라는 병만큼이나 코로나 블루라는 정신적 암울감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건강과 관련한 병에 대해서는 성인기에 바로 생기는 문제는 많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아동 청소년기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힘든 가족 및 학교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따라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한 것들을 저희 아동청소년학과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발달 재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고 아동학 전공자분들께서 이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필요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과 필요는 4차 산업시대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더 유망한 분야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의 새로운 활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에 두 그림은 이번에 성균관대학교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소셜 이노베이션 융합전공 대학원에 관한 소개입니다. 이러한 소셜 이노베이션 융합전공에는 아동청소년학과의 일부 전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아동기의 위기 중재를 모색하는 분야인데요. 아동청소년학이 빅데이터와 만날 때 발달 지원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전공에서는 이처럼 새로운 분야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조금 더 크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학과에 있는 소 분야와 다른 학과의 분야들이 합쳐져서 경제적 격차 해소, 건강 생애주기별 격차 해소, 지능 정보기술 격차 해소 등에 대한 내용을 배우며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아동청소년학과 학과를 졸업한 후 대학원에 가게 되었을 때 어떤 연구 분야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소개하면 좋겠지만, 모두 다 소개하기에는 분량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 두세 분야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의성 분야입니다. 저희 아동청소년학과 대학원에서는 창의 인성 교육에 대해서 배우면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창의인성 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몰입과 공연 예술에 대해서도 연구하며 창의성 문화 비교 연구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성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2019년 서울시 교육청 연재교육원의 승인을 받아 성균관대학교 영재교육원이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의성 분야를 연구한 전공생분들께서는 영재교육 전문가, 창의성 교육자, 창의성 연구자 등으로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연구자가 되었을 때 국가정책 및 연구기관, 대학 창의성 연구 및 영재교육센터, 대학 연구기관 등에 입사하셔서 다양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유아 교육 및 보육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유아 수학 교육, 사회정서 발달과 교육, 영유아 교육 및 보육정책 세미나, 구급 부모 교육론 등 다양한 내용을 연구하시고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적혀 있는 논문 제목들은 저희 학교 대학원에서 연구한 다양한 영유아 교육 및 보육 분야 관련 연구 주제들입니다. 다음은 그림책과 리터러시 교육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그림책 분야에서 그림책을 만들고 그리고 쓰는 것을 포함해서 이뿐만 아니라 그림책 교육과 비평, 미디어 교육, 그리고 지능형 토미와 로봇 등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그림책 관련 기관과의 산학 협동 연구가 진행되어서 아래 그림과 같이 한솔 교육 등과 같이 함께 그림책 프로그램에 대해서 개발하고 연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림책 및 리터러시 분야에서 공부하게 되었을 때 이와 관련된 졸업생들은 진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교수 및 강의자, 각 분야의 연구자가 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출판사, 그림책 작가 및 기획자, 전자출판협회, 그리고 아래 글과 같이 미디어 교육 전문가, 프로그램 개발자 등과 같이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메리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다양한 대학원 연구 분야 및 진출 분야를 알고 싶다면 아동청소년학과 학과 사무실 또는 페이스북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은 저희 학과 학생들의 사진이 녹화되기 때문에 따로 치진 않다는 점에서 아쉽지만 저희가 설명해 드리는 내용으로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수와 학생의 멘토링이 있는데요. 교수님과 학생이 1대1로 연결이 되어서 개인적인 상담을 나누기도 하고 모르는 점에 대해서 교수님께 개인적인 질문을 드릴 수 있는 되게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선후배 멘토링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기 전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신입생과 재학생 선배들을 연결해서 밥약이라고 하는 밥 약속을 지원하기도 하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 이렇게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요. 올해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만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룹으로 묶어서 학교 생활에 대해서 질문을 나눌 수 있는 Q&A 시간을 갖거나 지원자에 한해서 1대1로 연결해서 서로 친해지거나 또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까지는 OT와 전공 캠프를 1박 2일로 진행해서 학과 소개를 담고 있는 OT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오후부터 이나 이런 외곽에 있는 그런 펜션으로 진행해서 전공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비정기적 학과 행사에도 참여하면서 다른 학우분들과 친목을 도모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정보를 교류하실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소개는 이로써 마무리를 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신 학우분들께서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동청소년학과에서 복수 전공을 하게 되면 주로 어느 학과로 많이 가게 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교육학, 사회학, 생물학 등 여러 가지 분야와 되게 인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대학원에 진학을 하거나 할 때 어떤 분야로 더 전공을 세부화시키고 싶은지에 따라서 저 복수 전공이 정해지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발달 쪽이나 아동, 청소년 심리 쪽에 관심이 있다 하면 심리학과로 진학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아동 복지 쪽에 관심이 있다면 사회복지학과를 부전공하는 경우도 복수 전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을 하게 되는 학우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을 하게 되면 이제 아동 청소년을 타겟팅한 어떤 그런 마케팅 분야 이쪽으로도 많이 진출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들어온 질문은 저희가 아동청소년학과라는 전공을 선택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와 같은 경우에는 전공 예학생으로 입학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평소 고등학교 때 아동청소년이나 교육 관련 정책을 만드는 입안자가 되는 진로를 꿈꾸고 있었고, 그와 관련돼서 어떤 전공을 선택하면 좋을지 알아보던 도중에 교육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발달 그리고 심리 등과 같이 전반적인 분야를 다룰 수 있는 전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저희 과에 흥미를 느끼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전공 예학생이 아니라 전공 진입생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전공으로. 그런데 제가 가장 전공 선택하게 된 큰 이유는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늘 아이들이 너무 좋았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고, 또 저 같은 개인적으로는 한국 사회가 아동이 커가는데 바람직한 사회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이런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동청소년학과 전공 수업 중에 이제 인상 깊게 들은 학원 수업에 대해서 질문이 또 들어왔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동 미디어 교육이라는 수업을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저희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아동의 경우 유튜브나 여러 가지 방송 매체들에 너무 무작위로 노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일반적인 성인들이 보는 예능 프로그램 등에 노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화면 전환이 빠르고 내용이 자극적이다 보니까 아동들의 발달이나 어떤 긍정적인 심리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배우고 또 어떻게 하면 아동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지에 대한 수업을 배우면서 아동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동 권리와 복지라는 수업을 들었을 때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국제어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영어 실력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다소 어려움은 있었지만 내용이 전 세계에 있는 아동 권리와 복지와 관련된 문제를 직접 조원들과 함께 조사하고 이거를 에세이로도 만들고 PPT로도 만들어 발표함으로써 다른 학우분들이랑 토론을 해볼 수도 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배우게 되는 이런 이론 내용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떤 국제 협약이 있는지 이런 내용을 유엔에서 직접 계셨던 교수님의 소개와 함께 들어서 굉장히 실질적인 배움을 얻을 수 있었던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들을 수 있다면 꼭 추천드리고 싶은 강의입니다. 우선 질문이 들어왔는데 학과 분위기나 뭐 학과 공부량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학과는 다른 학과에 비해서 전공 예학생이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소수과이기 때문에 처음에 전공 이제 캠프에 오시게 돼서 소수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부 다 이름이나 이렇게
익히기가 쉽고 서로 친해지게 되면 굉장히 가깝게 지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친해지기에 더 유리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과방에 와서도 되게 그런 선배들이나 후배들이나 쉽게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이고 또 이렇게 진입 장벽이 크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들어오시면 편안하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부량은 아마 과목이나 교수님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수나 계산이 없어서 쉽다고 느끼는 학우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과 과목에서는 쉽게 이렇게 나오지 않는 과학의 내용이나 뭐 유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배우게 되면 조금 생소할 수 있어서 본인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조금씩 공부량이 달라질 수 있는 과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동청소년학과가 발표나 팀플이 많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발표나 팀플이 적은 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아예 없는 과목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있는 과목은 또 굉장히 교수님들이 디맨딩하게 시키는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던 약간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특수화교육론 같은 경우는 한 학기에 발표가 6번이었고, 이런 과목도 있었던 반면에 발표가 한 번도 없었던 부모교육론 같은 수업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인이 내가 발표랑 팀플에 관심이 있고 그런 것을 좋아하는지에 따라 여부에 따라 과목을 실러버스를 보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아동청소년학과 전공 설명회를 마치겠고요. 다들 관심 갖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동청소년학과 학생회장단 분들께서 전공 페어 아동청소년학과 세션 진행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은 3시부터 사회복지학과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